여러분 안녕하세요. 맘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아스티에 드 빌라트의 세 번째로 구매한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상자가 제법 큰데요. 빠르게 열어보겠습니다. 상자가 너무 커서요. 영상을 찍는 화면 안에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스를 돌려가면서 뜯어보겠습니다. 박스 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다란 뽁뽁이가 덮여 있고요. 두 번째로 빌라트 종이 가방이 들어있네요. 종이 가방은 처음 받아봅니다. 뽁뽁이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제품 꺼낼게요. 지난번 포장과 또 다르고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종이로 포장이 되었는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안에 뽁뽁이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뽁뽁이를 제거할 때 좀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포장에 매우 신경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믿음이 갔습니다. 드디어 종이 포장 상태가 되었고 뒤집어 볼게요. 여기 뜯어져 있는 빌라트 테이프랑 스카치 테이프 보이시나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구매 대행을 해서 제품을 주문을 하면요. 그 보내는 분이 포장을 보강을 해서 제게 보내는 거거든요. 아까 뽁뽁이랑 안쪽에도 보강한 것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보이는 이 종이는요. 가장자리와 가운데의 높이가 차이가 날 때 높이를 일정하게 해주어서 파손을 막아줍니다. 점점 보이시죠? 와, 역시나 예쁩니다. 여기 포장 보강한 거 보이네요. 뽁뽁이 보이시죠? 너무 예뻐서 돌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크기가 클수록 비싸지는데요. 빌라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쩌겠어요. 예쁜 건 비싸요. 그렇죠? 대형 오벌 접시로 빌라트의 분위기가 물씬 녹아 있습니다. 갑자기 새우랑 홍합이랑 각종 해산물 많이 넣고요. 토마토 소스에 토마토도 넣어서 볶은 해산물 볶음이 생각이 나요. 이 접시에 담아서 식탁 중앙에 두고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사이즈 좀 한번 재 볼게요. 가로가 44.5cm가 되는데요. 정말 크네요.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접시 안쪽에 양각으로 새겨진 문양들이 매우 화려하고 멋스럽습니다. 접시의 바닥면 뿐만 아니라 깊이를 나타내는 면까지도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매우 화려합니다. 접시의 뒷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내화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화판의 주된 기능은요. 가마속에 기물들을 높이별로 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빌라트 접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마 제일 아래쪽에 내화판 먼저 깔아주고요. 유약을 바른 후에 내화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빌라트의 이 접시는요. 뒷면에 유약을 닦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V자 모양의 산바리를 놓고 접시를 굽는 거예요. 접시와 비슷한 높이의 기물들로 내화판을 다 채우고 나면요. 기역자 모양의 지주라는 것을
기둥처럼 세워서 그 위에 다시 네화판을 얹어 놓으면 됩니다. 또 다시 비슷한 높이의 기물들끼리를 네화판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유난히 유약의 색상이 매우 하얘 보이는데요. 유약의 농도가 진했던 것 같습니다. 유약의 상태가 아주 고르게 발라져 있어서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접시의 가장자리 선이 매우 화려하고요. 높이를 2단으로 주어서 세련미가 돋보입니다. 끝부분을 동글동글한 양각으로 채워 넣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이 양각의 촉감도요, 매우 좋습니다. 유약 앞뒤로 잘 발라져 있고요. 큰 사이즈의 접시답게 묵직합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접시를 만들 때는요, 보통 뒷면의 굽을 매우 신경을 쓰게 돼요. 이럴 때는 굽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타원형으로 2개를 하거나 타원형 하나에 가운데 일자 모양 하나를 많이 만들어 줍니다. 이 정도 위치에 굽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사실 빌라트는 브랜드가 크게 총 3가지로 나뉘어요. 빌라트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스티에드 빌라트는 빌라트의 가족과 친구들이 만든 브랜드라고요. 장밥티스티 빌라트가 가장 큰 형이고요. 그리고 까롱 빌라트가 있고 아스티에드 빌라트가 있는 거예요. 3명 모두 다 창립 멤버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각자 독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본이나 천사 같은 것이 붙어 있으면 까롱 빌라트고요. 흙 자체에 레이스나 텍스처가 많아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화려한 느낌이 들면 장 밥티스트 빌라트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반해 아스티에드 빌라트는요, 중간쯤이라고 해야 할까요? 같은 흙을 사용하고 같은 유약을 사용하는데도요, 느낌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흙의 두께나 유약의 농도, 그리고 가마솥의 온도에 따라서 매번 구워지는 도자기는 다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접시의 이름이 오너먼트 접시잖아요. 뜻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플랫은 플라라는 불어로 접시나 요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플랫은 일반적으로 접시나 요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고요. 따라서 장식용 혼합 유리가 아닌 장식용 혼합 식물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접시의 넓은 바닥면을 양각의 식물로 가득 표현해 주어서 그런 걸까요? 혹시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양각으로 표현된 각각의 문양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식물을 표현한 걸까도 궁금합니다. 접시를 다시 살펴보면요. 양각으로 표현된 문양의 높낮이 표현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섬세하게 보이고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약 45cm로 큰 작품이다 보니까 두께도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티컵이나 접시보다 훨씬 두께감이 있습니다. 두툼해진 두께와 함께 편하게 써도 괜찮을 만큼의 무게감도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티잔과의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모서리 부분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가장 두꺼운 부분은 약 8mm 정도까지 두꺼워졌습니다.
도자기 굽는 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아져서 잘 깨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트 제품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아주 잘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마 고온 소성이 아니라 저온 소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소성을 했을 때는 그 정도로 깨지진 않거든요. 빌라트 대형 접시의 두께 한번 봐주세요. 확연하게 두꺼워진 거 보이시죠? 제가 첫 번째로 구매했던 사랑스러운 티잔 두께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차이가 너무 나죠? 티잔의 두께는 약 2mm 정도이고 접시 두께는요 약 6mm에서 8mm 정도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두껍습니다. 유약도 티잔의 유약이 더 묽은 상태로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티잔이 더 회색빛으로 보이고 접시는 정말 뽀얀 크림색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흙의 두께도 달라지고 유약의 농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티잔이 볼수록 예쁩니다. 이상 해외에서 구매한 아스티에드 빌라트의 제품 번호 PLTORN 숫자 1 오너먼트 접시였습니다. 제 영상은요, 예쁜 그릇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도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등을 함께 설명해 드리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신가요? 혹시나 도자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빌라트 늪에 빠져버렸고요. 다음에도 예쁜 그릇 들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